안녕하세요. 화가김성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나무 화판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무 재질에 있는 화판에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궁금하셔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나무들을 쓰고 그 나무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이 나무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birch wood라고 하고 한국말로 이제 자작나무인데요. 흔히 구할 수 있는 이제 얇은 나무 원목 화판입니다. 보통 미국 화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나무를 이렇게 낱개나 이제 그룹으로 해서 싸게 팔고 있고요. 이런 거를 굳이 팔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그 나무 파는 데 가서 큰 거를 사다가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얇은 애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로 나오는데, 얇은 애들이 좋은 이유는 이제 주로 보통 이만한 나무 사이즈를 밖에 나가서 그리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기 아주 유용합니다. 단점은 가볍고 이제 나무다 보니까 잘 부러질 수 있고요. 뭐 천 같은 거나 종이보다는 부러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기 때문에 이 그 보존성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무가 이제 썩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재질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저번에 제가 데모에서 썼던 것들이 나무 화판에 그린 거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표현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윤기가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코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액자를 하거나, 여기 액자를 이 뒷면에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부착을 시키는 그런 액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프레임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이 약간 부흥 뜨는 플로터 프레임이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부착을 할 때도 이렇게 뒤에 이 왁구 같은 것들을 달아가지고 또 이제 전시를 하거나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완성을 해 놓은 상태고, 준비하는 과정을 다 해 놓은 상태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태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나무판을 이제 모난 곳이 없는지, 이런데 가끔 잘릴 때 되게 러프하게 잘리기 때문에 까칠까칠한 거나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사포로 대충 닦아주세요. 한번 이 작업을 할 때 여러 장을 한 번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젯소를 바로 바르지 않고 그 전에 이 골든에서 나온 이 GAC100라는 이 아크릴 프라이머라는 제품을 써서 먼저 코팅을 해줍니다. 나무 재질이다 보니까 이 가장 약한 게 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수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수분을 먹게 되면은 나무가 썩을 수도 있고 혹은 갈라질 수도 있고 잘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분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 젯소가 코팅 역할이 있긴 하지만 젯소로 이 모든 면들을 다 덮어주지 않는 한은 이 어느 공간이든 수분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고자 한번 이 코팅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수성으로 된 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코팅을 해주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젯소질을 해줄 겁니다. 요 끝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짜면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붓을 사용해서 빈틈이 없게끔 꼼꼼히 발라주면 됩니다. 발라줄 때 요 옆면도 꼭 잊지 말고 같이 발라줘야 돼요. 아크릴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마르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면 완벽하게 마르고요. 5분 정도만 지나도 손을 갖다 대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만큼은 마릅니다. 이 상태에서 적당히 말랐다 싶으면은
이제 뒤집어줘서 뒷면도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뒷면까지 칠이 됐으면은 이렇게 양면으로 세워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완전히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젯소질을 하는 거예요. 요 사용한 붓 같은 경우는 아크릴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도 잘 지워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잘 닦아주지 않으면은, 물에 잘 닦아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쓰고 바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크릴 성분이라 굳으면은 다시 살리기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사용한 붓은 바로 물에다가 헹궈주세요. 네,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다 말랐고요. 이렇게 약간 윤기가 생겼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매끈매끈한 상태가 있고, 이제 요 위에다가 한 면에만 젯소를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세워두고 젯소를 다 발라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한번 말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포질로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해줄 거예요. 붓질을 아무리 잘 해주려고 해도 약간 이렇게 문양들이 남기 때문에 사포질을 한번 해주면은 훨씬 더 깔끔한 표면이 됩니다. 그리고 다 말리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다 말랐고, 보시면은 이렇게 붓자국 같은 거나 이렇게 오돌토돌한 면들이 남잖아요. 이렇게 나무는 특별히 이런 게 더 잘 남는 게, 이렇게 표면이 워낙에 평평하고 이렇게 굴곡이 없이 매끄럽다 보니까 이런 붓자국 같은 얼룩이라든지 이런 마킹이 많이 잘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포로 한번 반듯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얇게 해서 한 번 더 발라주면은 조금 더 평평한 표면이 됩니다. 이렇게 2번 발라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면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말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 블랙이랑 갬솔을 사용해서 연하게 칠을 해주고, 그러고 말린 다음에 들어갑니다. 나무 판넬에 그릴 때는 이 천에 할 때처럼 칠하고 그 위에 바로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작업을 하지 않고 한번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그 뒤에 작업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천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서 이 물감을 홀드하는 기능이 아무래도 매끄럽다 보니까 훨씬 더 맨들맨들해 가지고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해요. 나무가 천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드라이한 표면이라도 바로 작업을 들어가면은 한 번에 이렇게 선명한 색을 내는데 조금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나무판을 작업할 때는 한번 말린 다음에 톤을 칠하고 한번 말린 다음에 그 뒤에 작업을 합니다. 나무판은 이제 종이하고 마찬가지로 매끄러운 표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웨도낸 기법 같은 걸 쓸 때 미끄러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작업을 끝내는 방식으로 할 때는 초반에는 조금 거꾸로울 수 있는데, 장점은 표면이 매끄럽다 보니까 그 위에 나타나는 색깔들의 선명도가 이렇게 면천 같은 데 작업할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그 색도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 두께감도 더 있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이 컨트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붓 선정이라든지 그런 미디엄 양의 조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해야지 돼요. 근데 적용되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좋은 유화 작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표면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